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종이컵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와 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이컵의 설명에 앞서서 일단 그림 그리기 위한 도구를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재료는 연필과 지우개, 연필은 이제 HB, 2B, 4B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4B 연필을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아마 이 종이컵 자체가 워낙에 하얀 재질을 갖고 있고 밝은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연하게 사용을 해주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도구이긴 하지만 너무 진해지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밝은 색감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EB나 또는 HB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밝고 예민한 묘사를 해야 될 부분들에서는 HB나 때로는 H 정도의 아주 연하고 딱딱한 연필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이네요. 참고하시고요. 굳이 미술용이 아닌 일반 필기용 HB 연필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제가 이제 편의상 좀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일반 이렇게 네모진 상태의 지우개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예민한 부분들의 어떤 형태들 갖다가 조절한다를 지울 때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길다란 미술용 지우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커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줍니다. 넓고 많은 부분을 사용할 때는 큰 걸 사용하지만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작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지우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이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종이컵의 구조에 대한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단순한 형태죠. 여러분들이 이 전 시간에 작업을 했던 원기둥의 연장선상에서 이 대상을 살펴보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원기둥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위쪽의 넓이와 아래쪽의 넓이의 폭이 다르다는 거, 약간의 마른 목골 형태로 형태가 좁아지는 과정을 갖고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정원 형태의 동그란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 위쪽 부분은 약간 돌출된 형태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돌출된 정도는 냉정히 보면은 얘를 이렇게 풀어 헤쳐보면 아는데요. 종이를 말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보다시피 이렇게 좀 잘린 형태가 보이죠? 이렇게 잘린 형태 보이시죠? 이렇게 끝부분을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두께만큼을 좀 잡아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옆면과 나란히 가다가 끝부분에서 동그랗게 말린 구조를 보이게 된다는 거. 아래쪽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납작한 판 하나를 더 넣어놓은 상태죠. 특이한 형태나 특이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신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아랫면만 보인다랄지 아니면 정 위에서 보이는 이런 표현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약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반측면이 가장 적절한 형태가 아닌가 싶네요.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비례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어떤 오차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위에서 바라볼 때와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례에 대한 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종이컵의 세로 높이와 가로폭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얼핏 봐서는 아마 이 세로 높이가 조금 더 높고 가로폭이 조금 좁지 않을까. 특히 아래의 경우에는 많이 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한번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윗면의 가로폭과 높이가 1대1 비율이라는 거, 오히려 약간 지금 폭이 더 넓은 세로보다도 그걸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 외로 이 위쪽의 넓이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측면으로 보여질 때 보여지는 이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명암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이
항상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은 뭐 통상적으로 반측면 정도의 형태를 이 윗면이 절반 정도나 또는 3분의 1 정도 보이는 각도를 여러분 이 정도면 아마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를 택하시되 빛의 쪼임 또한 정면이나 뭐 뒷면이 아닌 측면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림자 각도의 명암이면 적절치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기둥처럼 빛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그런 명암 상태도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안쪽에서도 빛을 직접 받는 각도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각도까지 같이 공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자 또한 바로 위에서 내려온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치우치는 형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형 실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명암에 대한 것들이랄지 또 형태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설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요소가 있죠. 바로 이 장식적인 요소들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커피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타이포그래피가 글씨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형태에 적용이 되면서 어떠한 형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이 수평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나란히 같은 베이스 라인이라고 그러죠. 아래 라인이 같은 높이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둥그런 형태에 씌워져 있다 보니까 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평으로 볼 때는 나란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경사를 갖고 휘어지게 되면은 종이면의 휘어짐과 똑같이 따라서 이 라인이 휘어지게 된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종이컵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사진 자료를 과제 게시판에 같이 첨부해서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컵을 가지고서 거기에 보이는 장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이러한 장식까지를 이분에 포함해서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치우고요. 제가 깨끗한 친구를 보고 하되 편의상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환경이 명암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패드에다가 좀 촬영을 해 놨습니다. 적절한 각도, 가장 무난한 각도로 우리가 연습을 하기 좋은 그런 각도로 지금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이쪽 보다시피 타원의 형태가 가로폭 대비 세로가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좀 좁게 보이는 정도로 해서 이 안쪽에 밝은 명암과 또 그림자 지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칭 구조로 양쪽이 같이 나란히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 여기에 보이는 타이포가 이 곡면을 따라서 같이 휘어지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가 지금 각도로 사진 촬영을 해 놨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그려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비례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주어진 화면 내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크기 정도를 감안해서 여기다 그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크게 해가지고 마치 버켓처럼 보이게 한다랄지 물통처럼 크게 보인다랄지 그럴 필요 없이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비율 정도를 적당히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작아서 그리기 어렵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한 1.2배 정도 120% 정도의 비율로 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커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서 하시되 다만 지금 이렇게 원래 가로폭이 아닌 살짝 세워지게 되면 세로폭이 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는 타원을 먼저 여러분들이 타원의 세로폭과 그 다음에 가로폭을 대략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곳에 세로 중심을 잡아 보시고 가로폭 대비 세로의 비례를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가로폭 대비 세로의 비율이 연필 끝과 손으로 잡은 것을 이용해서 체크해서 그대로 체크를 해보면 아마 나오는데 약간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잡고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체크를 해서 지금 여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안쪽 서클의 높이는 가로폭 대비 대략 하나, 둘,
셋. 네, 거의 3분의 1 정도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네, 약간 넘었는데 지금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이 안쪽으로 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위쪽은 위쪽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말려 들어간 여기를 이 아래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종이컵의 비율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로의 가운데를, 물론 위쪽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까지 가운데 라인 그어보고 수평으로 걸치는 이 양 끝이 바로 위쪽 타원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론 가운데 위치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요쯤 되네요. 여기가 바로 중심선이 되겠는데요. 수직을 나란히 그어주시고 양쪽 대칭 구조에서 타원이 나온 형태를 감각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바깥쪽 아래 라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따로 원이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 이 아래를 향한 이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그래주고 안쪽 타원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말린 두께, 아까 종이컵의 이 측면이 말린 두께를 얘기했죠. 말린 두께를 감안해서 잡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쭉 내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내려주면서 이 수직선 대비 양쪽의 폭을 맞춰주는 걸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죠. 응집작으로 어렵다 그러면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여기 이제 지금 맨 마지막인가요? 제가 1.2 정도 비율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쯤 되겠네요. 이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중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로 튀어나온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휘어져 올라가는데 이 서클이 얼마큼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처럼 위 넓이가 이만큼 보일 경우는 아래쪽도 제한적으로 얘와 비슷한 또는 얘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의 가로 대비 세로 비율의 타원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폭이 워낙 얘보다 좁은 타원이기 때문에 세로폭을 조금 더 상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진에서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휘어져서 꺾인다 싶은 부분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높이가 아래에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체크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제가 보기엔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타원을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대칭감 있고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략 그려놓은 게 아마 제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살짝 고정선을 지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는 측면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의 형태를 조금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원기둥과 그 다음에 그 전 시간 구를 하면서 구를 그리면서도 얘기했지만 밀도라는 것은 앞쪽에 보이는 면들이 원래 폭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측면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넓은 면들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밀도 있게 해야 된다. 즉 그릴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릴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형태를 체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맞물리는 이 위치, 이런 선 하나 겹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 하나에 따라서 넓이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좁아 보이기도 한다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약간 제가 선을 좀 진하게 형태를 지금 담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 이제 그림자에 해당되는 어두운 명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 진하기 정도는 명암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진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부분에서는 결코 함부로 진한 색감을 사용하진 않죠. 지금 보다시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요. 약간 진한 부분이라면 역시 선도 거기에 따른 만큼 좀 더 진하게 제가 쓰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적당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주시고 명암은 경우에 따라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외형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지금 좌우의 수직선들, 이런 직선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손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자를 대고 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거 장식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명암을 넣고 표현을 해줘도 되지만 형태를 미리 정확히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우개를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는 앞서 얘기했듯이 직접 측정을 해보아서 측정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절반이 나오네요. 베이스 라인이 제가 체크한 거 보면 약간 아래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네,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 되네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네, 이 라인이 바로 이제 타이프가 들어갈 라인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중앙 부분에서는 이 정도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왼쪽 끝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가다 보니까 또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C자, 커피의 C자의 위치는 이렇게 수평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요 파인의 F와 같은 높이, 대략 한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눈짐작으로 좀 훈련을 하시는 게 또 필요치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하셔서 잡아보고 이렇게 같이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연장해서 좀 더 크게 본다면요, 이쪽 아래에 있는 큰 원이, 타원이 하나 그려진다 라는 느낌으로 베이스라인 잡아보시면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래쪽 커피 파인의 아래 라인 글씨에, 그 다음 위쪽 라인 해서 요거 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위치 대략 5분의 2 정도 위치, 그 다음에 C는 왼쪽 끝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파인은 대략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커피 파인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고 라인 잡아보고요. 밑에 글씨 INE의 위치고 F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 N, E 이 정도면 되겠네요. 타이포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다 끝내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이거는 좀 시간 가지고서 약간씩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진한 색이 나올 때 그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한 번에 끝내도 가능은 하겠죠. I, M, 약간 제가 미스가 있네요. 이게 IM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TIME. 아, 맞네. 타임이네. 파인이 아니라 커피 타임이었군요. 제가 어째 이상하다 했네. N자가 아니라 I자로 보이길래 왜 그러나 했네. 예. 그래서 M이군요. M. 커피 타임. 타임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나머지 글씨 맞아 쓴 다음에 그때 보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FF, 그다음에 O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 정도로 체크해 두고요. 그다음에 장식도 하는 김에 하시죠. 요 가로선이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 친구부터 볼까요? 위치 높이는 이 정도. 가로 위치는 F, 왼쪽 오른쪽 그 위치니까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의 위치는 높이가 대략 이 정도.
정도, 가로 위치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꼭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점과 꼭점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걸치시 내려가면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반대쪽 X라인 또한 위치 체크해보고 아래 위치 체크해본 상태에서 얘와 얘를 쭉 연결한 형태로 내려오면 대략 되겠네요. X.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조그마한 장식들도 같이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니까 조금 더 휘어지겠네요. 이렇게 펴지스로 오고. 네, 이 정도. 이 정도까지가 저기 종이컵 형태 그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은근히 까다로운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원기둥 육면체를 통해서 해봤던 형태들의 연장선상에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왔다라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간 다듬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대해서. 이 지금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계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형태와 형태가 만나는 부분들에 약간씩 제가 지나선을 그어줬는데요. 이건 이제 팁입니다. 팁. 형태가 좀 더 선명히 보이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 형태 변화가 있는 부분들, 꺾이는 부분들이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씩 맺힌 선을 써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지금 좀 더 여기다 힘을 들여서 형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명암까지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한 진하기로 바뀔지를 감안한 그러한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색감 처리를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반사광을 감안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민한 부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밝아진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이제 지우개를 쓰기보다는 남겨놓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쪽 아래쪽 색을 치우고 위를 칠하면서 여기를 비워두는 그러한 조그만 테크닉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지우개 가루는 절대 그림 안쪽에 남아있지 않게끔 항상 치워줘 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지우개가루 바깥으로 빼놓는다랄지 항상 그림 안쪽에 없게끔 하시는 게 깔끔한 색감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체크해봤던 이제 가늠선들이라고 하죠. 이런 보조선들은 명암이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지워놓고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보조선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융통성 있게 잘 사용할수록 그림의 어떤 안정감이랄지 균형감들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아마 명암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으로서 이렇게 차분하게 형태를 체크한 것 이외에 색감들은 지워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쭉 빼고 한 번만 더 다듬죠. 너무 진해지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형태를 체크하는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진해지지 않게끔 주의해가면서 하시고요. 그다음 연필 선 쓰는 게 아직도 어색한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심결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지를 하는 부분들을 꼭 신경 씁니다. 이 팔, 손의 이 아랫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꼭 종이에다가 꼭 대주고 차분하게 선을 쓰기 때문에 선이 흔들리는 선들이 별로 없죠. 이렇게 막 띄워서 한다라 지금 되게 불안한 선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묻을까봐
아예 하얀 종이를 깔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아마 제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꼼꼼하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형태면은 아마 안정적인 종이컵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원기둥 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형태만큼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각도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 50도, 45도 조금 세워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 정도. 그 다음에 흘려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2폭 정도로 해서 거기 측면에서 좀 빛이 오고 있는데요. 약간 뒤로 가는 각도로 좀 나오네요. 뒤로 가서 여기 타원, 여기 타원. 이 정도의 이제 폭을 가진 그림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 안쪽까지 이제 되겠지만 이렇게 나온 타원. 다만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가 칼로 오리지 나오지 않고 살짝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거리감에 의한 풀어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빛을 다 제외하고 한 가지 빛만을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후레쉬 같은 걸로 빛을 비춘다 그러면 아주 칼로 오른 듯이 깔끔하게 끊어지는 그런 명암도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세상은 실제 간섭되는 명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멀어질수록 경계가 풀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잡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명암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 볼 수 있는 명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형태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네.